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있고 좋은 자산을 싸게 팔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닥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산들이 싸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죠. 이 편향이 요 세 가지. 네, 세 가지입니다. 대체 편향, 결론 편향, 과도한 일관성 편향. 요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하는 방법을 좀 그럼요. 얘기할까요? 예, 이제 그러면 예. 그 손을 자주 씻으면 네. 코로나도 예방되지만 네. 감기도 예방되고 그렇죠. 바이러스도 예방되고 네. C형 감염도 예방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내가 오늘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확률 높게 예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되는 확률을 낮추는 행위죠. 손을 씻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오류하고 잡음을 예. 내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것을 없애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마치 손을 씻듯이.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첫 번째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평가라고 한다면 재무제표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배당도 있고 뭐 시장 지배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경영자도 있잖아요. 네. 내가 평가하고 싶은 항목을 세분화해라. 첫 번째. 평가하고 싶은 항목. 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게 과도한 일관성을 실은 필요도 없지만 네.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술주는 또 중요한 항목이 다루 있을 거고 저 PBR 배당주가 또 중요할 수도 네, 있고 네.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세분화하고 음. 두 번째는 그 항목들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외부 관점으로 좀 평가를 해라. 나만의 시각이 아니라 네. 세상이 그걸 어떻게 보는지도 네. 예, 염두에 두고 그게 그러니까 중간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편향된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 있던 네. 거를 중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노력.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외부에서 평가하는 다른 회사의 평균치를 보는 거죠. 다른 회사의 평균치보다 얘가 확연하게 저평가돼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항목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가 안 좋으면 경영자가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탓할거리를 찾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항목들을 네. 다 분리해서 평가하라는 거예요. 아, 각각. 아. 섞이지 말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관을 접어두고 좀 신중한 투자자들 네. 하고 고민을 하던가 아니면 내일의 나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내일의 나하고 네. 상의를 하라. 네. 이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그것도 물론 시스템 2를 하는 사람들하고 해야겠죠. 네.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내일의 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레 생각해 보고. 좋은 생각이네요. 이게 또 사람들 생각이 또 항상 조변석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상황 잡음을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상황 잡음. 네. 뭐 어제는 와이프랑 싸웠지만 내일은 화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잡음이라는 게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잡음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어디에 어떻게 편향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네. 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반성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게 곧 나의 계획을 세우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 항목을 과도한 일관성을 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편향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마다 평가 항목도 좀. 왜냐하면 시멘트 회사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네. 반도체 장비 회사를 평가하는 것도 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도한 일관성 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죠. 또 열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네.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질문. 우리 리스크님, 임순기 형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오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인간은 직관적 이려고 하고 감에 의존하려고 하고 편하게 돈 벌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제 그걸 깨려고 계속 쉼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왜 아침에 더 누워있고 싶잖아요. 이불 속에 더 있고 그쵸.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인데 그걸 이제 걷어내고 일어나듯이. 네. 그러니까 같은 루틴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는. 이렇게 몸에 뵐 때까지. 네. 네. 그러니까 기상 시간도 그렇고 뭐 취침 시간도 그렇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패턴을 유지해야지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뭐든지 확률입니다. 뭐든지 확률이다. 네. 오늘 내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맞췄다고 내일 맞출 수 있느냐는 그 변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 안에서 확률로 되는 거죠. 이게 복잡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양자역학도 결국은 물리학에서 확률 이론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확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네네. 박성진 대표님이 우리 리딩반 같이 해주셨던 것도 그렇고 홍진채 대표님과 같이 했던 확률적 사고의 힘도 그렇고 결국은 확률, 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고 진짜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상황도 그렇고 몸의 컨디션도 그렇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은 아침마다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신대요. 혹시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그쵸. 판단을 내릴까봐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놓고 내 몸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뭐 과음을 해서 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못할 확률도 높아진 거니까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죠. 그렇죠. 자기 관리. 네. 조금 이제 저는 그 시장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참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시장을 또 누가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듣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리스크님은 이제 IT 네, 네. 반도체 네, 많이 쪽 들고 투자를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많이 힘드실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많이 힘들고 네. 다른 것들은 또 수익을 준 종목들이 좀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지만 힘든 건 똑같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가고 있죠. 작년 이맘때 형님이 와이스트리 나오셨을 때 어떤 네. 말씀하셨냐면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3월까지는. 예, 네. 반도체가 돌아설 거로 생각을 하고 네. 거의 한 그때 언제였더라? 9월이니까 10월부터 네. 내년 3월을 보고 조금씩 나는 비중 40%를 위해서 계속 맞춰서 예. 비중을 채워 올라가려고 한다 네.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네, 지난 맞아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은 낮아지고 네. 그래서 계속 반도체를 사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중이 낮아지죠. 비중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더 산다는 거예요? 예, 계속 사고 있죠. 아, 언젠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와, 근데 반도체만 100%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수익이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 수익이 나는 거는 좀 실현을 하고 네, 일부 실현해서 네. 많이는 안 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페페터리 회사 제가 블로그에 올 초에 썼던 것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났었거든요. 났죠,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뭔지 압니다. 근데 그 회사도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황산이었어요. 아, 네, 예, 황산을 잘해야 되는 회사. 음, 몇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기술적인 걸 이해하고 접근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키팩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시총 상위 그룹들이 이과적인 회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술주를 외면하기보다는 기술주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큰 그림 보고라도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도 반도체 턴할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3분기, 4분기도 실적 좋을 거고요. 네, 내년에도 좋을 겁니다. 단순히 사이클이라는 오명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또 플랜 B가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비중을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터널의 끝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운전을 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터널 옆에는 표지판이 있죠. 몇 미터. 앞으로 몇 미터 더 가면은 터널이 끝난다. 그게 이제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상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또 그거는 맞출 수 없다 보니까. 하지만 터널 끝까지 달리기는 달려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그걸 맞췄다고 해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다음번에 확률 높게 맞출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있고 좋은 자산을 싸게 팔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닥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크리티컬한 신용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역시도 잘 몰라요. 그걸 맞췄다고 좋아하면 다음번에 또 맞추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됐고 그게 또 투자의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자산들이 싸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죠. 오늘도 아까 그 KBS 라디오 갔는데 그 어떤 청취자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본인이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 돼요. 감당이 안 되면 네, 감당이 안 되면 네.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겠어요. 그리고 그때 용기를 샀던 누군가가 사서 예. 시간이 지나서 판 행위가 잘했는지 산 행위가 잘했는지 평가받겠죠. 그 판단이 누가 더 확률 높게 오른지는 시간이 지나고 결정나니까요. 근데 그거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면 라디오에 그런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100명 중에서 한 개인 투자자 한 95명 정도는 다들 그냥 시장에 공포했을 때 그 공포를 겪고 있고 탐욕에 쌓였을 때 탐욕을 부리고 있고 다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장단컨대 이 영상을 이 지점까지 보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대한민국 상위 한 1% 안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무조건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노이즈 생각의 잡음 이게 인간의 본성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차트를 3초 만에 판단한다. 아, 네. 종목 선정 3초 만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 너무 고맙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저 같은 사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투자는 운동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은 내가 국가대표 선수라고 네. 꼭 코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투자는 진짜 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대략은 알죠. 아니 근데 실제로 3초 만에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1초 만에 판단하고 1초 만에 매수하고 1초 만에 매도하고 옛날에 그런 분도 계셨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메시가 딱 와서 축구 참 쉽다. 왼발 오른발 이렇게 드리블 하면 된다. 따라해봐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억, 1000억씩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시만 100억, 1000억을 버는데 네. 나머지들은 100억, 1000억을 다 이제 갖다 바치는 예, 수백만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차트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운영 안 하고는 뭐 100억씩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리의 효과가 사라지는 방법인데 굳이 네, 네, 그거를 네. 가기도 어렵고 네.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복리 효과는 전혀 없는데 네. 왜 거기로 가려고 할까요? 근데 쉬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쉬워 보이잖아요. 3초 만에 해준다는데 노이즈는 이거 책도 600페이지짜리 5번 읽는 거랑 3초 만에 저 차트 분석해주는 거랑 100명 중에 99명 그쪽으로 가겠죠. 어려운 길이면 안 돼요. 고맙네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길이 진리와도 같은 길이 있다면 공부하고 이쪽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소수인데 네. 쉽게 돼서 전 국민이 부자를 만들어주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부자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뭐 30억씩 있어요. 네. 전 국민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99%를 그렇게 해서 설득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의미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상위 1% 여러분과 와이스트릿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좀 구독자 좀 데려와 주십시오.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형님. 그렇습니다. 항상 또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생각에 관한 생각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이즈 이야기도 좀 나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 책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더 뽑아내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